요즘 직장인들도 프리랜서로 많이들 부업하고 계신데요. 혹시 프리랜서 분들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프리랜서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세금 절감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의 이점, 비용 처리 방법, 그리고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세금 신고할 때마다 복잡하고 불안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세무사님, 프리랜서도 세금 줄일 수 있나요? 그럼요. 프리랜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죠. 프리랜서는 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소득자, 즉 사업자랑 구조가 똑같아요. 근로자에 귀속되어 일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에 따른 의무사항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프리랜서 분들이 3.3%를 제외하고 정산받으니 세금을 다 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점점 늘어난다면 더더욱 아셔야 해요. 만약 제대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면 소득이 높아 보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났을 때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비용 처리를 못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 세무사들을 막 통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다가 세금이 만약에 한 3천만 원이 나왔다. 3천만 원이 우리 연봉 1억 벌면 한 3천만 원 세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금을 갑자기 100만 원만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혹하죠. 딴 세무사는 세금이 3천만 원 나왔는데 비용 처리를 못해서 어떤 세무사는 세금이 100만 원 혹은 환급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많은 어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무사님, 근데 프리랜서 분들 요즘에 막 세금 환급 받고 오히려 한다던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 환급 받는다고 많이 나오죠? 뉴스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왜 환급이 나오는지 모르고 단순히 그냥 어플에 맡기거나 어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환급이 나왔을 때 내가 이유를 모르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세율이 35%, 세금이 3천만 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이 100만 원 나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되게 쉽게 1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그냥 1억 매출을 잡아놓고 경비에 제가 한 8천만 원 넣으면 환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없이 5년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국가보증 세무사를 믿었다가 나중에 내가 탈세 누명을 받아요. 프리랜서 분들은 그 세금 신고를 할 때 돈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사 믿고 했겠죠. 근데 나중에 한 5년 뒤에 너네 이거 경비 8천만 원 소명해봐 라고 왔는데 소명이 안 되겠죠.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리랜서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실신고 대상자, 서비스업이면 매출액 5억 미만인 분들은 저희가 세금 신고 잘못해도 저희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프리랜서 분들이 오면 이 얘기를 꼭 해요. 원하시는 세금 맞춰드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 쓴 거 보고 사과 관련된 경비에 뭔지 보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실 거면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세금 줄이는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환급이 나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그거를 위험한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법은 실질과세인데 그 프리랜서 분이 만약에 1억을 벌었는데 카드 지출액이 한 2,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아무리 2, 3천만 원이 사업과 관련된 걸 하더라도 5천만 원 넣으면 안 되겠죠. 각각의 개인마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프리랜서는 자기가 1억 벌기 위해서 한 8천만 원 경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죠. 개개인마다 다르다. 그거는 개개인의 상황을 봐야 돼요. 사업자랑 똑같네요. 사업자랑 똑같죠.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되게 혹하죠. 담당 세무사가 없으니까 100만 원 해드릴게요. 환급받게 해드릴게요. 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경비 처리에 정말 합법적으로 이제 습관 만드는 것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드 지출을 사용을 할 때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용 카드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쓰는 법이 좀 중요해요. 내가 이 카드로 경비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 가요.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성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어차피 경비 처리 안 되죠. 근데 어차피 안 될 거면 그 카드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좀 사업용으로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좀 묻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불편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촬영을 끝나고 PD님하고 커피 한 잔 먹었어요. 전 접대비잖아요. 사과 관련돼서.
근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소명하게 될 수가 있어요. 카드 사용이 너무 좀 이렇게 사업과 무관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도 사실 이건 사업자가 가장 좋기는 한데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부가세까지 공제 받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부가세는 공제 못 받지만 통신비라도 카드 결제 해놓고 사업용을 쓰는 걸로 그래서 자동 결제하는 것들 그런 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리스 렌트 일시할부 다 그건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경비처리 가능한 거고 근데 프리랜서는 사업자에 비해 그 한도가 좀 적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프리랜서긴 하지만 또 밑에 프리랜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인건비 신고해 줘야 돼요. 가장 억울한 케이스. 그래서 뭐 제가 공연하는 데를 가정해 볼게요. 공연 하나 땄어요. 그럼 저는 1억을 받죠. 근데 제 밑에 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돈을 다 이체해서 저는 1,0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건비를 주든 뭐를 주든 꼭 경비 처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경비 처리 누락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되고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그 접대비는 이제 사업과 좀 무관한데 사업과 관련되게 쓸 수 있는 건데 한도가 또 낮죠. 사업자에 비해 한 절반. 그래도 가능은 하다. 그리고 경조사도 경비 처리 되는 거 이제 아실 거죠?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 많이 오잖아요. 부고장, 개업 초대장 이런 거 오면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모아두기만 하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20만 원 경비 처리돼요. 이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꼭 돈을 제가 30만 원 넣었는데 20만 원만 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그냥 다 20만 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정말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뒀는데 이거를 사업자로 등록해서 해놓으면 곱하기 2배예요. 그러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나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단 단점, 뭐가 불편하냐면 예전에는 돈 받을 때 그냥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끝났죠. 3.3 떼고 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10%를 더 요청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이 저 싫어하지 않을까요? 10%더 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사장님도 10%더 주지만 그대로 환급받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고 또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번거롭지만 사실 부가세는 사업자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우리 스타벅스 커피 먹어도 부가세 내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공제받잖아요, 부가세를.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번거롭지만 실제로는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매입 자료들이 있었을 때 좀 챙겨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러죠. 내가 경비 처리 받으려고 더 많이 모으는 거니까. 이제 장점으로는 제가 세금을 줄일 때 크게 2가지를 말씀드려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있고 경비가 있죠. 그리고 과세 표준 나와요. 제가 세금을 줄이려면 이 과표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매출액 1억에 경비 8천만 원. 그럼 소득률이 20%죠. 서비스업이 소득률이 20%가 나오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서비스업은 소득률이 90% 이상이라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 경비를 넣는 게 너무 많이 낼 수는 없다. 소득률이 평균 소득률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럼 세금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여기 과세 표준에서 세금이 나왔어요. 뭐 1억 나왔다. 근데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줄이면 소득률도 문제가 없고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건데 프리랜서는 이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부가세 얘기 드렸는데 프리랜서는 아무리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어도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사업자가 되면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들은 그대로 환급이 들어와요. 10%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 카드는 국가에서 개인 정보 때문에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프리랜서가 경비를 한 8천만 원 넣었다. 국세청도 뭔가 이상하게 볼 수 있죠. 내가 자료가 없는 거를 그냥 얘네가 신고한 걸 그대로 받아줘야 되나? 근데 소득률은 너무 낮은데? 그럼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용 카드는 애초에 써버리면 국세청의 전세는 바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요 정도니까 평균 소득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업자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접대비부터 시작해서 차량 한도가 그냥 다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집에다 하면 되죠. 많이들 또 가끔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집에다 사업자 내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이 월세나 전세다.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을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제가 사업자 냈는지도. 근데 알아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면 제가 월세를 내기엔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비상주 오피스를 고민해보는 거죠. 비상주 오피스로 외부 오피스에 사업자를 내면 사무실이 있는 사업자죠. 그럼 또 세액공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M잡러라고 해서 직장인분들도 많이 부업하고 계시는데 기존 소득이 증가해서 4대 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될 게 매출액이랑 소득금액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3.3으로 받은 게 2천만 원이라고 소득금액 2천만 원이 아니다.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게 소득금액이에요. 근데 이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일정 부분 4대 보험료가 더 나와요. 근데 내가 3천만 원 벌었으면 저 그럼 4대 보험 더 나오겠네? 아니죠. 경비를 1,100만 원만 하면은 내 소득은 1,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건보료 영향이 없죠. 그래서 경비 처리가 중요하다. 그럼 직장인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이드 부업을 하셨을 때 세금을 연말정산에 한 번, 그리고 종소세 때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내는 건가요? 그렇죠. 연말정산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제가 환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 근데 그거 다시 다 정산해서 소득세 때 다시 계산을 해요. 근데 세금이 만약에 나와야 된다. 그럼 100만 원 환급 받은 거 다시 토해내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의미가 아예 없어져요.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사실 5월에 다시 또 해도 되니까. 뭐 여러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 미팅했던 세영님이랑 제가 한 5년 전에 만났는데 처음에 프리랜서였어요. 근데 굉장히 고소득이어서 이렇게 세금하면 위험하다. 줄일 수는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하다. 그럼 우리 합법적으로 귀찮겠지만 사업자 내자. 엄청 귀찮아요. 왜냐하면 여러 업체에서 계산서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돼서 간단해요. 그렇게 사업자 내에서 세금 많이 줄이고, 이렇게 많이 줄여도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언젠간 4대 보험료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법인 전환했잖아요. 근데 또 법인 전환할 때 얻는 혜택이 있죠. 그것도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업자의 생애 주기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컨설팅 한 번씩 들어가주면 세금 혜택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럼 프리랜서 분들이나 이제 사업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건보료인데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 건보료가 원래 예전에는 그러니까 세금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세금이 큰 형이면 건보료가 작은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건보료가 키가 엄청 커졌어. 진짜 부담이 많이 돼요, 건보료가. 근데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는 건보료를 줄이는 개념 자체가 아까 매출액에서 경비 뺀 과세 표준이 있죠.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걸 낮춰야 되는데 이걸 많이 낮추면 위험하다고 했죠. 소득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건보료는 개인 사업자 피할 길이 없어.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이용해도 건보료는 그 위에인 과세 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내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안 내냐? 법인 전환해서 일단 급여 무보수로 하는 거야. 그럼 4대 보험료가 아예 안 나와. 월급 100만 원만 책정해서 받을 수 있죠. 그럼 1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몇만 원만 낼 수도 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은 거의 혼자서 세금 처리하기가 이제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의 역할이 엄청 커지는 거겠네요. 그것도 그런데 일단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어요. 그거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죠. 이분들은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기준으로 매출 7,500만 원 넘어가면 세무사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길 때도 저처럼 컨설팅을 해서 막 해주느냐 아니면 신고만 해주냐의 차이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프리랜서에서 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는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많이 시작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뭐 카메라 감독님도 3.3인데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럼 내가 아예 사업자에 내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쇼호스트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1인 용역 사업자분들이 다 프리랜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정도가 되면 사업자로 바꿔서 세금을 많이 줄이는 거, 혹은 그냥 우리 막 인터넷 광고에 나오면서 세금 환급받게 해줄게요. 요런 데 그냥 하면서 하다가 이제 5년 뒤에 사업자 바꾸시는 분들. 왜냐면 세금 추징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그때 알거든요. 그럼 주변에 많은 대표님들이나 이제 세무사분한테 이제 맡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내 세금이 100만 원 나는데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잘해주겠지 라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신고 미만인 분들은 저희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2번 나가요. 일단 11월에 한 번 나가요. 나가서 올해까지 소득이 어떻고 내년에는 어떤 세금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카드 내역 이런 거 어떤 거다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5월이 중요한데 5월에 신고할 때 개인에 대한 국세청 안내문이 떠요. 예를 들어 소득률 저주 안내문 혹은 신용카드 사용 특정 유형 뭐 미디어 콘텐츠 창작 수입 발생, 외야 수입 발생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지금 내 사업자가 빨간불이다 아니면 잘 안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저랑 경비 처리를 유두리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무사님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대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은행에서도 그러고 별로 안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는 월마다 고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는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자여도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프리랜서 분의 소득을 사업자로 바꾸면 그나마 프리랜서보다는 좋다. 하지만 사업자도 근로소득자보다는 대출이 별로 안 나와요. 같은 소득 금액이라 할 때. 근데 이분들도 법인으로 바꿔서 급여를 받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은 분명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신용도를 높여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복잡한 세무신고와 관리 부담이 뒤따를 수 있죠. 본인의 소득 구조와 장기적인 목표를 잘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 세무회계 성우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컨설팅을 제시해 드리니 고민이 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